안녕하세요. 저기 아선병원의 박승정입니다.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심장병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이야기 드리기는 시간이 조금 짧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 45분, 50분 남짓해서 심장병 중에 여러분들 누구든지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보통 이야기하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리고 이제 그런 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갑자기 야기되는 이제 돌연사. 요즘은 젊은 분이고 좀 연세 드신 분이고 이렇게 돌연사 꽤 주위에서 많이 보실 겁니다. 근데 그 협심증, 심근경색증이 도대체 뭐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치료하고 그리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장기가 없습니다만은 심장은 우리 몸에 뇌 어느 부위, 상지, 하지 다 할 것 없이 피를, 혈액을 공급해주는 그런 펌프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심장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뇌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어도 심장은 뛰게 돼 있어요. 그건 왜냐면 심장이 갖는 기능 중에 하나가 우리 발전소 같이 자기가 그냥 자가로 발전을 해서 심장을 뛰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아마 제일 많이 일하는 장기 중에 하나가 심장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심증 이라는 거는 우선 심장 기능을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요. 이게 심장입니다. 이게 펌프 기능이다. 이렇게 해서 표현해 놨는데, 그림도 복잡하지만 사실은 우리 요 가슴 중앙 부위에 이렇게 주먹만한 크기로 놓여 있어요. 심장이. 그래서, 왼쪽, 우측, 좌측, 맑게 이제 산소화된 피, 그렇지 않은 더러운 피들이 모이는 장소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능은 우리 전신에 피를 주는 펌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심장은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는, 여기가 펌프, 우리 가슴에 이렇게 주먹만하게 있습니다만은 그 주작용이 상지, 하지, 뇌, 하지 다 할 것 없이 피를 보내주는 펌프 작용을 하는 게 메인 주된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선 협심증이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관상동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심장이 이렇게 작은 근육으로 된 작은 주먹 크기 근육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걸을 때 다리 근육이 많이 사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심장에도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액순환 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혈액순환 그 구조가. 그래서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동맥, 그것이 이 관상동맥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겨 있냐 하면은 이게 이제 심장 근육입니다. 이 글씨는 제외하시고, 그래서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 우리 대동맥이라고 하는 구조에서 이게 전부 심장을 다 싸고 있는 그런 혈관 구조가 있어요. 혈관이라는 건 이렇게 심장 근육에 피를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관이나 똑같은데, 이런 것들이 임금님 관같이 생겼다.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상동맥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럼 관상동맥 질환이라는 건 바로 이 심장에 있는 혈관에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통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허혈성 그러면 사실은 빈혈성 이런 질환이나 마찬가지인데, 심장 근육에 빈혈이 생기면서 오는 병, 관상동맥에 결국은 이제 동맥경화증이 진행이 돼서 오는 건데, 이제 동맥경화증이라는 게 뭐냐면, 자 보십시오.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은 그냥 이런 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관, 피를 공급해주는 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상동맥이라는 것은 심장 근육에 피를 주는 이런 관이에요. 근데 이게 연세가 드시면, 나이가 드시면 이게 조금 찌꺼기들이 쌓여서 이렇게 노폐물들이 혈관벽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이 실제로 이렇게 좁아지잖아요. 이게 정상관인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좁아지면 피가 효과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관상동맥을 우리가 이렇게 잘라서 보면 여러분들 혈관이 원래는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져 있어요. 뭐 아주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모든 혈관에 다 오지만 이런 정상적인 깨끗한 동맥 혈관이 이런 노폐물이 쌓여서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먹는 과잉된 음식들 이런 데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우리 한국 남자분들 담배 많이 하시죠. 담배 뭐 그 외에 당뇨병이 있어 이런 분들 이게 잘 생겨요. 다른 분에 비해서. 근데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요. 예, 혈관이 이렇게 나이가 드시면서 노폐물이 쌓여서 정상 혈관이 이렇게 좁아져요. 굉장히 많이 좁아졌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 기름 덩어리들이 혈관 안에 있는 기름 덩어리들이 이렇게 툭 터집니다. 혈관 안에서. 그러면 이제 아주 이렇게 이게 혈전이라고 하는데 피떡이 이렇게 생기면서 혈관이 콱 막히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림을 보신 거는 정상적인 혈관에 이런 노폐물들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 덩어리예요.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이렇게 막혀가지고 정상적으로 관에 이게 혈관이라는 게 피를 공급해주는 관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관이 피를 보내주는 정상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10년, 20년, 30년 긴 세월을 두고 이렇게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이해하고 계시죠? 이게 동맥경화증이에요. 이게 혈관이 오는 동맥경화증.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늘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잖아요. 동맥경화증이라는 걸 그러면 방지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완전히 예방하고 살 수 있겠느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절대로 예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서 우리가 늙는 거를 방지하지 못하듯이 이 혈관에 오는 동맥경화증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누구는 빨리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고 지나가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동맥경화증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 위험인자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조절하고 지내야 되는 게 사실 이런 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그런 예방법입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이건 어디건 혈관에 오는 동맥경화증은 여러분들 나이가 20세가 지나면 시작해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만 들어가면 벌써 혈관은 늙기 시작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사진에 나타나는 혈관이 쭉 막혀오는 현상들이 20대가 지나면 일단 벌써 시작을 해요. 그래서 30대 후반, 40대 후반, 죄송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한 40대 후반쯤 되면 어느 정도는 누구나 다 혈관이 이렇게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좀 좁아지게 돼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뭐 정상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서 협심증이라는 거는 혈관이 일부 좁아지긴 하지만 완전히 막히지 않은 경우가 협심증이고 여기 보시면 어느 순간에 아까 사진에서 보셨죠? 어느 순간에 툭 혈관 죽상반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름 덩어리가 터져서 혈관이 완전히 막히게 되면 우리가 피를 공급해야 되는 심장 근육에 혈액이 하나도 못 가잖아요. 그러면 심장 근육이 이제 그때부터 죽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근괴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심장 근육이 죽게 되면 그걸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실 허혈성 심질환 말이 어렵지만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아까 이야기드린 관상동맥에 오는 관상동맥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자꾸 어렵게들 표현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그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심증, 심근경색증,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자꾸 심근경색증을 앓으면요. 심근경색증을 한 2번, 3번 앓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장 근육이 다 죽잖아요. 그 심장 근육이 죽으면 심장 근육의 기능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피를 짜주는 펌프 역할을 하게 되는데 펌프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 심부전증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허혈성 심근병증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관상동맥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있는 그대로 어쩔 수 없어요. 여기도 환자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늘 돌연사의 가능성이 있어요. 돌연사라는 건 전혀
당신이 예기치 못하던 죽음에 갑자기 이르게 되는 게 도련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허혈성 심지라는 세계적으로 남자분이고 여자분이고 할 거 없이 사망률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우선 협심증 심근경색증으로 치료하는 치료 시술수 모든 걸 봐도 미국이나 구라파랑 비슷하게 막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인 사망률이 제일 많은 게 지금 암, 혈액 종양 이런 걸로 돼 있지만 저희가 지금 순환기 질환, 지금 말씀드린 협심증, 심근경색증에 의해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협심증이란 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혈관이 있어요. 혈관은 각 전신에 피를 공급해주는 일종의 파이프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동맥경화증에 의해서 이렇게 좁아져가는 노폐물이 혈관에 쌓여서 좁아지는 과정을 우리가 동맥경화증이라고 한다. 그것이 완전히 막히지 않았을 때는 충분한 혈액이 이렇게 심장 장기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이걸 협심증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아까 어저께 사진에서 보셨죠? 움직이는 거. 툭 터져서 피떡이 생기고 혈관이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게 되면 그걸 우리가 심근경색증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그럼 이제 협심증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 간단하게 다시 표현해드리면 심장에 있는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생겨서 혈관이 좁아져서 피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심장 근육에 일시적으로 빈혈이 오는 거예요. 그럼 주로 언제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심장이 운동을 많이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이렇게 아무 증상도 없이 지냈는데 어느 날 주말에 산에를 가느라고 산을 올라간다든지 지하철에서 내려서 계단을 막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장에 부담이 될 때 상대적으로 피가 충분히 안 가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죠. 그죠? 협심증의 증상에 제일 중요한 건 흉통입니다. 아파요, 가슴이. 그런데 또 특징이 뭐냐면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 흉통이 가라앉아요. 없어지죠. 그게 협심증의 제일 중요한 특성이고. 자, 또 하나는 대개 이제 아까도 보셨지만은 동맥경화증이라는 건 연세가 드셔서 혈관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개 40대 후반, 50대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어떤 스트레스라는 거는 심장이 빨리 뛰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가 사실은 운동이거든요. 갑자기 운동을 하다 턱 돌아가시게 되고 막 이런 원인이 제일 많은 건데 그 흉통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여기 이제 간단하게 제일 중요한 거는 협심증의 증상은 흉통입니다. 저는 이제 여기 흉통이란 구체적인 말은 없지만 그걸 느끼는 양상이 굉장히 다양해요. 이걸 아프다고 안 느끼고 어떤 경우에는 짓누르고 뻐개지는 느낌, 고춧가루를 뿌린다든지 이렇게 좀 이렇게 굉장히 주관적으로 다양하게 느끼실 수 있죠. 통증을. 그런데 하나 공통적인 건 뭐냐면요. 심장에서 오는 흉통은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연세 드신 그건 한번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뻐근하게 아픈데 굉장히 두렵게 느껴지는 흉통. 그거는 심장에서 오는 거에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외래에서 환자분을 뵙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좀 젊은 분들이 들어와서 나의 가슴이 띠끔띠끔하고 아프다. 이렇게 돌아놓으면 이렇게 어떻게 아프고 저렇게 돌아놓고 어떻게 아프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사실 저희 잘 듣지도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나이가 되셔야 되고 대개는 이제 40대 후반, 50대, 60대에 많이 생기고 또 하나는요. 와서 흉통을 이야기하실 때 들어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서 나 이 흉통 한번 생겼는데 곧 죽을 것 같게 느꼈어요. 그러면 이건 심장에서 온 걸 가능성이 많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이제 흉통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복잡하게 글자가 많은데 그 통증, 흉통이라는 게 어떻게 오냐? 주로 이 가슴에 오죠. 왼쪽 가슴을 중심으로 생깁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어떨 때는요. 엊그제도 저희 그런 환자분이 있으셨는데 이 치통으로 와요. 이가 자꾸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산에만 가시면 지하철에서 막 계단을 올라오시면 자꾸 이 치통이 생기니까 치과에 가서 치료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 흉통이 이 팔로 이게 방사통이라고 하는데 팔로 이렇게 주로 이제 왼쪽 팔로 많이 가지만
팔로 이렇게 통증이 내려오는 그런 흉통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협심 흉통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제 협심증이 어떤 거냐, 그리고 심근경색증은 어떤 거냐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협심증은 혈관이 좁아져서 오는 거고, 심근경색증은 혈관이 어느 순간에 완전히 막혀서 심장 근육이 죽는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허혈성 심질환, 다시 말해서 관상동맥에 오는 동맥경화증, 이것 때문에 생기는 관상동맥 질환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진단 방법은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렸죠. 저희는 환자분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시는 증상의 흉통의 특성을 보면 이게 협심증이 있구나 저희 알아요. 그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80%는 저희가 맞힐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협심증 흉통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소견들이 뭐 운동부하 검사를 한다든지, 여기서 어디 보니까 하고 있대요. 운동부하 검사를. 운동부하 검사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장에 운동을 시켜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흉통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보는 거예요. 핵약 검사라는 건 이미지를 보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심전도 검사, 뭐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심전도라는 거는 우리 왜 병원에 가면 심전도는 한 번씩 다 찍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심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리드, 이렇게 단자를 꼽아서 심장에 흐르는 정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체크를 해보죠. 그러면은 이 심전도 하나만 가지고도 있잖아요. 사실은 이분이 협심증이 있구나 알 수 있는 확률이 한 30-40%는 돼요. 전부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진단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심전도를 이렇게 달고 있는 경우, 아마 이것도 많이 여러분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 심장 박동이 어떻는지, 거기에 당신이 못 느끼는 사이에 협심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심장 초음파도 해주대요. 보니까 초음파 검사. 초음파라는 건 심장의 모양을 직접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휴지기 상태의 심장을 보기 때문에 초음파 자체를 뭐 협심증을 진단하기 어렵지만, 요즘은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도 심장에 스트레스를 줘요. 약물이나 이런 걸로. 그럼 이제 우리가 또 진단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운동검사예요. 이렇게 심전도 장치를 하고 일정한 속도로 여러분들 왜 운동하시는 거 있잖아요. 답차, 그 러닝머신하고 마찬가지. 그런 데서 이제 운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심장에 스트레스를 줬을 때 얼만큼 협심 상태가 나타나느냐를 우리가 심전도를 통해서 알아내는 게 운동검사예요. 그리고 이제 동의원사 핵이학 검사라는 거는 똑같은 개념으로 어떤 심장의 이런 이미지, 심장의 모양을 찍어내는 거고요. 여러분들 다 어렵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심장의 혈관을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찍습니다. 이게 이제 관상동맥 조영술이라는 건데, 그래서 보면은 조영제를 놓고 들어가서 실제로 혈관을 이렇게 찍어보면 이 꾸불꾸불한 것 까맣게 보이는 게 혈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심장을 덮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금님 광같이 생긴 관상동맥을 저희가 이렇게 직접 찍어요. 그러면은 정말 혈관의 어느 부위가, 요거는 이제 만약 입구 부위가, 목 부위가 이렇게 좁아져 있는 경우인데 어떤 부위가 어떻게 좁아져 있다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협심증이 의심이 되고 뭐 다른 전 단계 검사에서 협심증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저희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많이 합니다.